서울과 수도권의 생활 밀착형 오늘의 이슈를 알아보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시사평론가 최유한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24일에 발표된 서울시의 경전철 사업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이 많습니다. 이 지방선거를 겨냥한 포퓰리즘이다. 또 재원 마련의 어려움으로 현실성이 없다. 이런 말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경전철 사업 발표 후에 각계의 반응, 또 부동산 시장의 반응까지 종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현재 반응 전체에 대해서 간단히 좀 정리를 해보죠. 예, 일단 좀 나눠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주민 반응이 어떤지, 그리고 민간 사업자 반응이 어떻고, 또 부동산 시장 반응이 어떻고, 정치권 반응은 또 어떤지. 네. 이렇게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이 경전철이 지난 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반응은 어떤가. 한마디로 표현해서는 뜨뜨미지근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서울 신림동이나 뭐 상계동, 중계동, 신내동, 뭐 방학동, 마천동 교통 분야에 있어서는 좀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좀 부족하다라고 할 수 있는 지역인데요. 네. 서울시 경전철 사업 발표 일제히 경전철 사업을 유치했다면서 플랜카드가 나붙고 있긴 하지만 사람들의 반응은요 무덤덤합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들 이 같은 반응에 대해서 경전철 사업에 대해서 면역이 되었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예전에 선거를 통해서 하도 많이 이렇게 경전철 사업에 대해서 들어왔고, 그럼 사람들이 그저 이제 시작하나 보다. 뭐 그렇게 면역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네. 무덤덤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사실 가장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는 쪽이 아무래도 부동산 시장 쪽일 것 같은데요. 예. 부동산 시장 상황은 어떤가요? 사실 이번 경전철 사업 발표는요, 서울 전 지역의 역세권화 계획입니다. 네. 야심찬 계획이거든요. 시장의 반응이 술렁술렁 이렇게 하는 수준입니다. 현재 서울 서북부와 동부권 그리고 하반기부터 물량이 쏟아지는 이 위례 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 삼성동과 신사동 등 강남권 요지로 직접 연결되고 또 지하철 안 신도시 안 마천역 지하철 5호선과 복정역 그리고 지하철 8호선 분당을까지 트램까지 이게 갖춰지는 겹호재를 만났기 때문이다 이렇게 풀이하고 있는데요. 네. 하지만 과거 뉴타운 개발 예상 지역 리스트에만 올라도 당장 해당 지역 아파트가 막 몇 억씩 뛰어오르던 그때와 분위기가 많이 다르죠. 그때가 2006년부터 2008년 주택시장이 활기를 띨 때 마치 집을 사지 않으면 손해가 보는 것 같다. 뭐 이런 분위기도 형성됐었죠. 그런데 그 결과 바로 산더미 같은 가계부채로 돌아온 것입니다. 지금 뭐 1,000조에 육박한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네. 대부분 주택담보대출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개발계획 발표 자체가 신뢰할 만한 호재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발표니 준공인, 착공인 뭐 이런 말만 나와도 들썩거리는 분위기가 확연하게 다른 겁니다. 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술렁술렁거리고 있지만 실제로는 유동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니까 그 원인은 가계부채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 사업의 중요한 축이 또 민간 사업자들인데요. 민간 사업자들은 어떤 반응 보이고 있나요? 아마 이번 발표에서 가장 곤혹스러운 사람들이 바로 이 민간 사업자들 아닌가 싶은데요. 서울시가 10개의 지하철, 도시철도 노선 신설을 골자로 한 도시철도 건설계획 발표한 후 민간 사업자들 중심으로 이 사업성 논란이 다시 불거졌습니다. 네. 서울시가 이 민간 사업자들의 요금을 차등적으로 정할 수 있게 한 기존 방침을 깨고, 기존 방침을 깨고요. 현재의 지하철 요금과 같게 요금을 부과하도록 제한하면서 이 논쟁이 불붙은 것인데요. 네. 총 사업비 가운데 4조 원 이상을 민간에서 끌어들이려는 상황에서 수익성이 담보되지 않을 경우 이번 방안의 실효성은 떨어질 것이라는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즉, 그러니까 오세훈 전 시장이 2008년도에 도시철도 기본계획을 발표할 당시에는 차등요금제라고 해서 이걸 적용을 했는데요. 박원순 시장이 사실상 이걸 뒤집은 것입니다. 차등요금제 사업성에 따라서 경전철 사업자가 요금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한 것이고 지금 상황은 도시철도 요금과 같은 수준, 그러니까 현재 지하철 요금이 1,050원인데요. 네네. 이거가 같게 하면서 도시철도 요금이 1,050원에서 오르게 되면 경전철도 함께 오르게 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자 마음대로 마치 지하철 9호선 예전에 기억나실 텐데
그때처럼 마음대로 올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민간 사업자들은 지금 현재 이거 사업하기 힘들다. 뭐 이런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근데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예전에 그 지하철 9호선처럼 요금을 마음대로 올리거나 변동을 하게 되면은 예.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그렇죠. 어쩔 수 없이 이용을 하게 되는 건데 이런 것을 서울시가 이제 제어하겠다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서 서울시의 고민이 더 깊어지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민간 사업자들의 반응이 냉랭한 것이요. 시가 총 사업비 8조 5천억 원. 이 중 민간 사업자 분담금이 4조 3천억 원 되거든요. 굉장히 많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 가량을 민간 쪽에서 유치할 예정은 밝혀놨는데 정작 민간을 유치할 만한 유인책을 빼버렸다. 이건 민간 사업자들이 비판하는 부분이에요. 네.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데 차액 보증 등 과거에 비해서 더 불리한 상황인데 과연 민간 사업자가 들어올 것인지 너무 높게 하면 특혜라고 얘기하고 또 너무 깎으면 사업이 안 된다고 하기 때문에 이 접점이 좀 나와야 한다. 서울시도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여건이 어려워서 되니 안 되니 이런 이야기하는 것은 아직 이르다. 판단하기 이르다. 서울시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어쨌든 민간 쪽에서도 최소 운영 수입 보장 MRG가 폐지된 상황에서 이 철도가 사회적 인프라인 만큼 손실에 대한 리스크를 줄여주는 대책이 필요하다. 민간 쪽에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서울시도 그렇기 때문에 보정금에 대한 지급이 불가피하다고 인식하고 있고 일단 보고된 바로는 서울시 한 개 노선당 연간 45억 원에서 80억 원가량 보정금을 사업자에게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참 양립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쨌든 교통이라는 거는 공공성이 있어야 되는 건데 또 민간 사업자들 입장에서는 수익성이 또 담보가 돼야 그렇죠. 되는 것이니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정치권의 분위기는 어떨까요?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서울시는 친환경 교통수단의 궤도 중심으로 대중교통 체계를 개편하는 한편 지하철 소외된 지역의 주민들 복지를 위해 필요한 사업이다. 여전히 이제 그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네. 반대하는 측은요. 구체적인 계획이나 타당성 검토 없이 선심성으로 추진한 박원순표 4대강 사업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타 지역의 실패 사례를 들어서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죠. 일단 박 시장이 직접 나서서 발표한 도시철도 종합발전 방안이 이 도시철도 소외 지역을 줄이고 지하철 수송 분담률을 높이겠다는 것이 뼈대인데 이를 위해서 경전철을 확충하고 기존 지하철 연장해서 도시철도망을 441km 기존 구축하겠다라는 계획입니다. 경전철 건설이 이제 박원순 씨의 평소 얘기는 사람, 공유, 환경 이런 기본 교통 철학 중 공유와 환경에 해당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대표적인 친환경 교통수단인 이 궤도 차량 대폭 확장해서 교통수단의 환경성을 높인 한편 현재 지하철 철도 서비스가 소외된 지역 주민들의 교통복지 차원에서 경전철을 만들겠다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 버스 노선을 지하철 지원형 지선과 간선체를 개편해서 빠르고 편리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이것이 이제 박원순 시장의 그 찬성 측의 논리라고 한다면 네. 반대 측은요. 심지어는 박 시장의 친정격인 민주당, 민주당의 서울시당마저 성명을 내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네. 말씀드렸듯이 사업 자체의 현실성에 대한 비판, 집중적으로 비판하고 이 이름이 바뀐 노동당 서울시당의 경우는 대중교통의 공공성을 고려했을 때 이에 대한 투자는 공공의 책임 하에 집행되는 것. 그러니까 다양한 수단에 대한 고려 없이 민자 사업이라는 이 방향으로만 추진하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 네. 굳이 재정의 투자가 필요하면 아예 지하철 9호선처럼 지하철 9호선 2단계, 3단계 사업처럼 이렇게 재정 사업을 해야 되지 않는 것이냐 이렇게 꼬집고 있습니다. 네. 또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처럼 선심성 대형 토목공사다 이런 비판도 있는 것입니다. 수익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일부 노선들이 정치권의 로비에 의해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대형 토목사업이 불투명하게 포함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비판은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박 시장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의 민원을 다독이기 위해서 무리를 한 것이냐 아니냐 이런 비판이 명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예상했던 대로 정치권 가장 지금 논쟁이 뜨겁게 가열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정확한 정보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민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좀 몇 가지 있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좀 알아보고 가죠. 예, 일단 시청자 여러분께서 가장 오해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번에 서울시가 발표한 내용이 확정되었다. 이거 오해하실 만해요. 왜냐면 경전철 유치 플랜카드 갖다 붙고 뭐 다 됐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으니까. 근데 사실은 확정된 사항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번 발표 내용이 서울시 산하 서울연구원이 용역을 받아서 1년 6개월 동안 연구해서 나온 타당성 검토 결과라는 거죠. 네. 이 검토 결과는 향후 국토부 물론 해당 지역 구청 등과 협의해서 공청회 등을 통해서 내년 하반기에나 확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부 정치권에서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뭐 확정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 거 그거 잘못된 거 믿지 마십시오. 과거에 우면산 터널 수요 예측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사례 등을 들어서 서울연구원의 타당성 분석 결과를 믿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계획 변경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죠. 또 계획이 확정된다 하더라도 이것이 2015년부터 2025년까지 진행되는 장기 프로젝트라는 점에서 그 사이 계획은 얼마든지 변경되거나 축소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굳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서울시 담당자조차도요. 최종 계획은 달라질 수 있고 민자로 추진하기 때문에 투자 자금 조달 상황에 따라서 추진 일정도 예정된 10년보다 뭐 더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확정이 아니라 유동적이고 얼마든지 좀 바뀔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건데 예. 용인에서는 경전철이 개통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뭐 문제가 좀 많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반면교사 삼아서 좀 그 받을 것은 받고 좀 예. 문제점을 보완해야 될 점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지난 4월 26일 용인 경전철이 개통이 되었죠. 용인 경전철 사례 보면 서울시가 분명히 반면교사 삼아야 할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출범한 일단 용인 경전철은요. 별명이 혈세 먹는 하마예요. 예. 결국 1조 원대의 주민 소송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 개통 3개월 만의 일인데 경전철 프로젝트 팀이 위법하게 구성됐고 자격 미달인 경전철 보좌관이 선임됐고 경제성 분석이 주먹구구식이었다. 이것이 골자인데요. 교통개발연구원이 용인 경전철에 대해서 하루에 16만 명이 경전철을 이용할 것이다.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상업 운행 첫날 출퇴근 시간대, 출근 시간대 한 편당 승객 10명도 안 됐습니다. 말도 안 되는 것이죠. 네. 퇴근길 승객을 좀 더 합친다 하더라도 최대 10,000명을 넘기기 어렵다는 것인데요. 이 프로젝트 진행된 와중에 경전철 사업을 진행했는데 이정문 용인시장이 하도급 업체로부터 1만 달러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법정 구속까지 되었습니다. 네. 현재 용인 경전철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주민소송단이 소송을 걸었거든요. 소송 상대가 이정문, 서정석, 김학규, 전현직 용인시장, 전현직 경전철 담당 공무원 6명, 경전철 용역을 맡은 한국교통원 연구원 3명, 그리고 한국교통연구원. 소송 비용이 무려 1조 127억 원이나 됩니다. 더 안타까운 점 뭐냐면은 바로 이 용인 경전철 때문에 애초 계획했던 다른 용인시의 복지 사업이 굉장히 위축되었다는 것이죠. 네. 앞으로 30년간 2조 원에 달하는 적자를 세금으로 메워야 되는 용인시가 세금이 많이 들어가는 다른 사업들 무조건 줄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용인시는 얼마 전까지 굉장히 잘 사는 도시였거든요. 네네. 선망되는 도시였는데 전국 지방자치단체 재정 자립도가 굉장히 높은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용인시의 시민들의 삶의 질이 해마다 떨어지는데 올해 용인시 재정 자립도가 63.8%, 지난해 69.4%보다 무려 8.5%나 떨어졌습니다. 이런 점을 봤을 때 서울시의 경전철 사업은 분명히 용인시의 경전철 사업에 대해서 반면교사 삼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서울시 경전철 사업은 계획 단계인데 예. 이게 앞으로 어떻게 보고 어떻게 좀 나아가야 할까요? 간단하게 말씀드렸어요. 현재 계획은 계획일 뿐 실제로 실현되기엔 대단히 많은 장애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서울시 전체를 역세권화한다는 어쩌면 굉장히 야심찬 계획이거든요. 이런 메가특급 호재에도 불구하고 시장 반응이 시큰둥하다는 것은 이 계획이 아직도 많이 불안하다라는 반증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예전부터 개발 계획에 대해서 비판적인 박원순 시장이
이명박 오세훈 시장의 개발 계획과 그다지 차이 없는 차이가 있어 보이지 않는 계획을 조금 수정해서 내놓았다. 이런 비판에 대해서 분명히 답을 해야 합니다. 문제가 많았던 민자 사업으로만 진행을 했었어야 하는가 네. 하는 질문에도 답을 해야 되고요. 만성적으로 교통이 열악한 지역, 교통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에 대한 배려가 오로지 경전철이었는가에 대한 질문에도 근본적인 답을 해줘야 합니다. 앞으로 10년, 100년을 내다보는 공공성을 가진 이 교통 문제에 대해서 소통하지 않는다면 과연 당장 지금 위례 신사선을 주고 주민들이 극심하게 반발하고 있는, 진통하고 있는데 이것이 계속되고 있을 겁니다. 과거 계획과 다르다. 다르다면 어떤 부분이 다르고 같다면 어떤 부분이 같은가? 내용이 어떤가? 지금 서울시의 구체적인 내용 나와 있지 않거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혀서 명명백백하게 서울 시민들 안심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네, 큰 사업인 만큼 좀 신중하게 고려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뉴스 따라잡기 최요한 씨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